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같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속이 사실은 텅 비어가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 텅 빈 공간이 바로 우리의 정신,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다면요? 정말 충격적이죠? 하지만 어쩌면 우리 행성에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가설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요, 정말 사소한 질문 하나였습니다. 중동에 파병됐던 한 군인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아니,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공격적일까? 왜 종교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지? 바로 이 의문, 이 작은 관찰 하나가, 와, 지구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탐사의 첫걸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한 군인의 소름 돋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요. 지구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현실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.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지구 리모델링 계획까지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우리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거예요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한 군인의 끔찍한 깨달음. 도대체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 무엇을 봤길래 공포라는 말까지 썼을까요?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 깨달음이란 건, 그 사람들 발밑에 땅이 텅 비어가고 있구나. 땅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석유, 그리고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전부 다 말라버리니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함께 메마르고 있었던 겁니다. 와, 이건 그냥 자원개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정말 무서운 가설이죠? 자,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텅 빈 지구의 비명, 대체 그 빈 공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마 숫자를 딱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. 자, 보세요. 25 입방마일. 와, 25 입방마일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이게 뭐냐면요. 2010년까지 중동 딱 한 지역에서만 뽑아 올린 석유의 양입니다.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냥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. 아직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?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, 이 도시 전체를 땅속 170m 깊이까지 그냥 싹 다 파내버린 겁니다. 어떠세요? 바로 그 정도의 거대한 구멍이 지금 우리 발밑 어딘가에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지구 공동화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자원을 너무 많이 빼내서 땅속에 거대한 빈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.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. 바로 사람의 골다공증이에요.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행성의 지각이 속부터 텅 비어서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지구의 골다공증이라니, 와, 정말 소름 돋는 비유 아닌가요? 그리고 이게 중동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북미에서는 지하수랑 셰일가스 때문에, 또 아시아에서는 석탄이랑 지하수 때문에 원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가, 행성 전체가 속부터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지구 공동화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? 바로 지구적 함몰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. 만약에, 아주 만약에 거대한 운석이라도 하나 지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. 골다공증에 걸린 뼈가 쉽게 부러지듯이 텅 비어버린 지각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. 행성 전체의 땅이 꺼져버리는 말 그대로 대재앙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무섭고 암울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. 이 병든 지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말 거대하고 대담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름하여 지구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.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. 첫째, 만주나 시베리아 같은 내륙에 거대한 인공 분지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채웁니다. 새로운 바다를 만드는 거죠. 둘째, 그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텅 비어버린 땅속 그 지하 저수지를 다시 가득 채워넣고요. 마지막으로 위험한 해안가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안전한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겨서 미래 에너지원까지 확보하는 정말 엄청난 계획입니다.
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. 이게 그냥 콘크리트 붓고 물 채우는 그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.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해양 생물들이 스스로 살아 숨쉴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바다를 내륙에 창조하는 첨단 생태공법을 쓴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왜 이렇게까지 물에 집중하는 걸까요? 여기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. 꿀 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. 우리가 물로써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노라.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다시 물을 채우는 이 행위는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걸 넘어서 생명을 창조하는 신성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. 다시 말해서 땅 속의 텅 빈 공간을 물로 다시 채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첫째, 지구의 골다공증을 직접 치료하는 거고요. 둘째,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지구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? 결국 이 모든 계획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. 지구는 나의 어머니요, 나는 대지의 아들이다. 우리가 더 이상 지구를 그냥 파내기만 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제는 자식의 마음으로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 지금까지 뭘 봤죠? 중동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지구 공동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했고, 그게 전지구적인 위기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심지어 지구 리모델링이라는 엄청난 해결책까지 살펴봤죠.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지질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, 그 정신 상태와 연결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. 땅의 주파수라는 개념인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속이 텅 비어버린 땅,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곳의 땅은 끊임없이 불안정한 주파수를 내뿜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불안해지고 공포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. 반면에 우리 한국처럼 속이 꽉 찬 단단한 땅은요, 안정된 주파수를 내보내서 사람들에게 견고한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. 와, 땅의 밀리적 상태가 우리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.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말이죠. 모래 위에 지은 집,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. 텅 비고 불안정한 땅 위에 세워진 문명 역시 그 끝은 거대한 붕괴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우리가 늘 자원 없는 나라라고 아쉬워했잖아요.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자원이 없어서 땅을 파헤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지질학적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준 숨겨진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단단한 땅이 우리 국민들의 이성적인 힘을 보존해준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고요.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.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, 그 땅의 상태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감정,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상태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